안녕하세요, 간사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그릇을 팔고 있는데요. 이게 도매로 떼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마진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입을 해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나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말리더라고요. 이대로는 매출도 조금씩 줄고 수입을 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시도는 할 수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입보다 더 어려운 게 마케팅하고 판매거든요. 주위에서 왜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사실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수입하려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랑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세금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걱정되시는데요?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찾아보신 물건 있으세요? 그 마음에 든 물건이 있으셨으면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자꾸 아쉬움만 생겨가지고. 그 물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받아봤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게 도자기 그릇이 맞나요? 네, 맞아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해서 접시 세트 수입해보고 싶었어요. 수입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혹시 이 물건 만드는 공장 쪽하고 연락해 보셨어요? 뭐 가격이라던가 구성 같은 것들 혹시나 이야기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수입은 가능한 거예요? 혹시 간사사님이 저 대신 물어봐 주실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일 대신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랑 와이프랑 둘이 일하는데 이런 잘 모르겠고 이건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수입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직접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중간에 아무래도 사람이 끼면 양쪽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직접 하시기가 좀 정 어렵다 하시면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수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성은 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최소 수량이 200개인 것 같고요. 저는 접시 5개를 한 세트로 하고 사이즈별로 한 개씩 넣고 싶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것들 먼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세세입니다. 앞서서 대화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 대화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릇 수입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방법이 100%다 맞고 이거랑 다른 건 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보 수입자 분들을 위한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마 이 방법대로 하셔도 비용이나 절차 리스크는 발생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 말고도 다른 변수나 팁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 내용들도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HS 코드를 먼저 확인해서 수입 요건은 있는지, 관세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리즈 1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 영상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S 코드를 확인했더니 691200-1020이고 관세율은 원래 8%인데 한중 FTA를 적용하면 2.6%가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된 후에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럼 식약처 검사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런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런지, 해외 판매자한테 뭘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협상을 할 만큼 하고 수입해야지 라고 맘먹고 난 다음에 수출자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못 해준다고 해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비용을 봐야겠죠. 검사 비용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니까 도자기제 그릇이 10만 원이래요. 도자기제는 액체를 채웠을 때 2.5cm를 기준으로 다른 품목으로 위냐 아래냐 나눠서 구분이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2.5cm 미만이 될 걸로 보여지죠. 검사 항목은 납, 카드뮴 이렇게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한대요. 그래서 품목당 10만 원인데 색상이 두 가지니까 총 20만 원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진행이고요. 이제 서류예요. 식약처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했더니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외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외 공장 등록은 예전에는 위임장 하나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현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장 등록증 같은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재질 확인 서류인데 이거는 공장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실제 식약처에 신고를 할 때 첨부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재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믹서기다, 전기 주전자다 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있어도 여러 군데 들어가고 색상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도 각각 다른 재질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한글 표시 사항이에요. 의외로 한글 표시 사항이 잘못돼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품용 도안, 그러니까 한글 표시 사항 안에 유리컵 모양 같은 그림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도안이 빠져 있거나 글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자체로 되어 있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보수 작업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표시 사항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꼭 법 규정에 맞게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서도 잘못 표시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OEM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릇이나 식품기구 수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율이랑 수입 요건까지 확인을 해 놓으면 처음에 해외 판매자 컨택을 할 때 뭘 물어봐야 될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정리를 한 다음에는 판매자 컨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가격. 이거를 EXW, FOB, CIF랑 DAP까지 해서 받을 거고요. CIF에 대해서는 아더차지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포워딩에다가 견적을 받아야 되니까 총중량, CBM, 선적항, 포장 개수 요거를 같이 물어볼 거고요. 포워딩 견적 요청하고 포워딩에서 받은 견적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물류비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떤 가격이 최적인지, 그 가격이 내 타겟 안에 들어오는지요. 그리고 내가 수용 가능한 가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협상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찾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격 수준이 내 타겟에서 많이 벗어나면, 물론 언더는 괜찮지만 업이 돼버리면 수입을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격을 먼저 확인하는데요. MOQ도 같이 물어봐야겠죠. 보니까 200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개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색상별인지 사이즈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수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공장 등록증이 있는지, 있다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한글 표시사항 라벨링을 내가 파일을 보내주면 해줄 수 있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한국에 수출한 적이 있는가였잖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한국에 수출한 이력이 있다면 우리나라 식약처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공장 등록증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수입식품정보마루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게 주소지라던가 이런 세부 정보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랑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봐야 됩니다. 만약 등록은 되어 있는데 다음 달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걸로 나온다. 이러면 공장 등록증을 받아서 내가 갱신을 해야 되니까 공장 등록증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 이름이 변경됐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경우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갱신 등록도 기존에 누군가가 등록해 놓은 정보를 내가 갱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물어봤더니 한국에 수출한 적은 없고 한글 표시 사항은 가능하대요. 별도로 비용을 받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증도 사본 파일을 보내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가격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 접시를 판매하시려는 사장님은 한 세트당 접시가 5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10만 원 초반대 정도로 판매가를 잡으시려고 해요. 그럼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판매 예상 금액의 절반 이하로 도착가를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진도 있어야 되고, 사업하시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또 수수료가 나가니까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면 좋겠죠. 견적에 라벨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장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박스, 아웃박스 다 물어보고, 상자 포장 디자인은 몇 도까지가 무료인지,
여분 상자 가능한지,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되는지, 한국에서는 라벨이 중요한데 내가 샘플 파일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부착하겠다라고 A4 용지로 오려가지고 샘플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우선 이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MOQ에 대한 답변은 컬러 그리고 사이즈별로 200개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보통 자기네가 소량으로 할 때는 DDP로만 진행을 한대요. 그리고 FOB 견적은 풀 컨테이너 기준으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사이즈별로 200개를 주문하면 블루가 총 200세트, 레드가 200세트, 토탈 400세트를 주문하고 풀 컨테이너로 진행하겠다. 400세트 정도는 내가 판매가 가능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판매자하고 협상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패스를 해야겠죠. 이 판매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 다른 상품도 많이 있다고 카탈로그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카탈로그를 받아보고 가격도 확인을 했더니 수량이나 가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봤더니 또 괜찮아 보이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럼 이곳이랑 거래를 만약 시작한다면 추후에는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소싱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해외 판매자하고 컨택을 하실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찜해둔 물건이 있다고 해도 카탈로그를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물건을 여기저기 스토어에 찜을 해뒀는데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제조하는 건 맞는지를 판단을 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카탈로그를 봤는데 책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금속 몰드도 있고 그렇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곳이 공장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자기네가 만드는 물건은 그 중에 극히 일부일 거고 다른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유통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공장 한 곳에서 저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재질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생산해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앞서 확인한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샘플을 요청하겠습니다. 샘플은 컬러, 색상별로 5개씩 주문을 합니다. 품질, 포장 상태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야겠죠. 저는 직접 샘플을 주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이 접시로 샘플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니까 품질도 괜찮고 포장 상자 재질이나 두께도 적당해요. 이제 주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가려면 성금을 보내야겠죠. 물론 나한테는 100% 후불로 주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만 그렇게 첫 거래부터 결제가 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요. 이제 중국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준 샘플 잘 받았어요. 블루랑 레드 사이즈별로 200개씩 20비트 컨테이너로 주문하고 싶거든요. 저한테 PI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PI를 받고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성금은 40%, 잔금은 BL 발행되고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컬러 박스에 대한 내용도 다 잘 적혀 있고요. 추가로 엑스트라 박스에 대해서 수량까지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송금을 할 거예요. 파레트 포장 추가 비용은 없는지, 운송 중에 파손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손 정책이 혹시 따로 있는지, 인보이스는 계좌주가 발행을 하는 게 맞는지, 패킹리스트는 박스별로 뭐가 들었는지랑 수량 기재해주는 게 맞는지, 원산지 증명서 초안을 먼저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성금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금 송금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비용이랑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블루랑 레드를 주문했죠. 그리고 이거는 식약처 검사를 할 거잖아요. 식약처 검사를 하려면 컨테이너를 열어서 샘플을 가져가야 되는데 레드는 저 뒤에 쭉 박스가 있고 블루는 앞쪽에 쭉 박스가 있다면 어떻게 샘플을 꺼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블루 박스 다 꺼내서 저 안쪽에 레드 박스에서 샘플을 꺼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를 보세 창고까지 가져가서 상자들을 다 꺼내놔야 되는데 컨테이너 창고까지 운반하는 비용, 보관 비용, 작업료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만약 컨테이너를 딱 열었을 때 레드랑 블루가 앞쪽에 나란히 배치가 돼 있으면 컨테이너 야드에서 바로 샘플을 가져갈 수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컨테이너를 움직여주는 비용은 나오지만 창고 갈 때랑 비교를 하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박스 배치에 대해서도 단단히 수출자에게 이야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서류를 받으면 받는 대로 관세사한테 전달을 하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받을 거예요.
생산이 완료되면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겠죠. 이때 관세사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는 관세사에서 말하는 비용들을 입금을 하고 기다립니다. 중요한 거는 수입 통관 전에 식약처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5영업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나는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후에 별다른 식약처 검사나 세관 검사 이슈가 없으면 7영업일 정도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받고는 이제 국내 영업 시작이죠. 주의할 점은 한글 표시사항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물건이 잘 팔려서 이후에 같은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또 주문한다고 하면 다음에 수입할 때 식약처 검사는 서류 검사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에 걸리는 경우를 빼고는 신속하게 식약처 절차도 처리가 돼서 한국에 도착하고 3영업일 정도면 내가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의 선정은 처음에 우리가 조건별 EXW, FOB, CIF, DAP로 가격 견적을 받고 포워딩 견적을 받았을 때 나에게 가장 최적의 비용을 찾았었죠. 그 비용에 맞는 포워딩에게 미리 운송 의뢰를 해두시고 수출자 측 담당자의 컨택 포인트를 전달을 해놓으시면 물품 준비가 완료될 즈음에 수출자 측과 포워딩 측이 서로 연락을 해서 선적 일정을 나에게 통지해 주게 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자기 접시 수입 과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수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